인하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 1차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속에는 도표를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하대 2012학년도 문제는 2011학년도와 유사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중심 주제를 두고 이 중심 주제에 관련돼서 요약을 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때는 표준화가 중심 키워드였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이 표준화의 개념을 가지고 김치에 적용해서 찬반의 견해를 서술하는 이런 확장의 문제, 그리고 문항 3번에서는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난이도와 변별력이 모두 분명하게 높은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도표를 활용해서 각 주장의 근거를 수리적으로 제시하도록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에서는 매년 대학에서 예시 답안과 그리고 서술 방향을 상세하게 공개를 합니다. 따라서 이 답안을 토대로 해서 논제풀이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문항 1번의 첫 번째 문제에서는 가를 요약하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문제 1번을 관통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가 요약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인용해서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마십시오. 제시문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글을 쓰듯 표준화란 무엇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택해주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구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것의 표현을 그대로 베끼지만 말라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글 원래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이라면 그것을 300자로 자신이 압축하면 될 것이고, 기승전결의 구조라면 역시 그 방법을, 그리고 주제가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두괄식이라면 역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시문 가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표준화에 대한 개괄적 소개, 즉 개념적 소개,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것이 가의 핵심이 될 것이고, 300자가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이 방식을 그대로 지켜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글에서는 표준화가 최선으로 보이는 방법을 찾아 그것을 전체 공정에 적용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표준화는 보급, 품질 보증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정되지 못한 다양한 소수문화의 소변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그대로 활용해서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1번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효율적 생산관리와 품질 보증을 위하여 상품의 규격, 생산 공장, 검사와 평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사회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표준화는 시장에서 특정 방식을 권장하는 동시에 나머지 방식을 배제하는 기능을 하고, 이 때문에 선점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표준화가 주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표준화는 문화 영역에도 적용되어 품질이 보장된 문화 상품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순기능이 될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소수문화의 고유성을 억압하면서 획일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창의성을 저해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해칠 수 있다. 역기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 전체의 구성이 본문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인용하는 서술이 아니라 자신이 표준화에 대해서 마치 글을 쓰듯 서술이라는 사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4에서는 김치의 표준화와 관련해서, 즉 품평회를 개최해서 국가 표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찬반의 이견이 있다. 이 중 하나를 견해로 선택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라. 그런데 조건에서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즉 찬성, 반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것에 근거만 서술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동시에 서술할 것, 이 부분의 분량이 또 역시 절반 50% 정도를 차지해야 될 것이고, 논거를 반드시 어디에서 찾는다? 가부터 마에서 찾았으라 맘대로 자유형 일기체 서술을 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부터 마까지의 제시문의 키워드마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바로 뮤지컬 공연을 예로 들어서 표준화의 장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공연을 유지하게 하는 힘은 표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될 것이고, 당연히 김치 표준화에 찬성하는 주장의 논거, 즉 동일한 제품의 균등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거가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타는 표준화를 반대하는 그런 논거가 될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결국
다양성이 그 힘이 되는 것인데 하나의 제품을 표준화된 그러한 상품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총체적 체험이라는 그러한 문화의 속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하나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 이러한 질적 차이를 두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다양한 문화의 양상들을 체험하는 것이 문화의 본질이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문 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태권도를 토대로 표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가 결국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제시문 라에서 하고 있고, 제시문 마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예로 들어서 특별한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배제된 나머지 문화가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소멸되고 결국은 문화의 창의적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 표준화에 반대하는 주장, 이러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찬성 입장에 글이 될 것이고 절반에 분량안배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김치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제시문을 인용해서 서술하지 않고 그 근거를 활용해서 자기가 글을 쓴다. 이것이 인하대 논술 작성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이유는 이런 표준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이나 영양 성분 등에서 한국인의 먹을거리로 부적합한 김치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치 국가 표준을 적용하면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될 저질 김치가 특정 지역 고유의 김치 문화를 미명하여 판매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제품의 균질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만약 이런 김치가 세계 시장에 수출된다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표준화를 통해 김치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딸에게 몸소 가르쳐 전수하는 방식으로는 김치의 맛을 수십 세대에 걸쳐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에 김치 국가 표준은 수백 년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먹을 것과 똑같은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제품의 균질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문제점 서술을 한 뒤 다시 자기 논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훌륭한 김치가 고사할 위험성이 있다는 한계를 수발한다. 오랜 전통을 지닌 훌륭한 김치라도 사소한 실수나 심사위원의 취향 때문에 품평의 순위에서 밀려 선정되지 못할 수 있고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보존되어야 할 음식 문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김치 국가 표준을 정할 때 수출 등을 고려한 국가대표 김치 표준을 정하는 일과 별도로 안전한 먹을거리로서의 김치 품질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된 표준을 좀 더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바로 대책의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김치 표준과 거리가 있더라도 후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에서 존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성도 역시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대표할 김치의 표준을 정하는 일이 낱낱이 표준화하기 힘든 다양한 김치 전통을 보존하는 일과 상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답안을 전개하고 있고, 반대 입장의 전개입니다. 다음의 방안에 반대한다. 우선 김치 세계화를 위해 표준화를 채택하면 김치 다양성을 해칠 것이다. 김치는 지역마다 재료에 따라 또는 담그는 법에 따라 종류와 맛이 대단히 달라진다. 프랑스의 치즈처럼 우리나라의 김치도 특정한 지방에 독특한 맛이 있고 그 맛의 다양함 자체가 김치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인데 표준화는 이를 무시할 염려가 있다. 맛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김치 세계화를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김치의 맛을 표준화하면 창의성을 저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그 한계가 될 것이다. 김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국가 표준이 한번 정해지면 그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고 김치 맛의 혁신과 창조적 변형이 어려워질 것이다. 나라마다 선호하는 맛이 다를 수 있고 취향은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맛의 혁신이 가능한 길을 열어두는 것이 오랫동안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되는 만큼 김치 표준화는 이를 가로막을 것이다.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논거를 두고 있고, 이제 자신의 입장의 한계와 이것에 대한 대책인데 여기서는 3분의 1 정도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분량인데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반드시 할애한다. 이런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표준화하지 않을 경우
품질 보증이 어려워 세계화가 더뎌질 수 있다. 일정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김치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치 수출로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 대하여 인증을 하거나 개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품질의 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업체들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화되어서 하나의 김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폭넓은 지원을 해나가는 그러한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 보급한다면 더 많은 업체에서 양질의 김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매듭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도표 문항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 4명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다. 자료를 활용해서 뒷받침하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나 대해서 도표를 출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갑을병정무 이런 사람들이 주장이 맞는지를 도표를 토대로 판단하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이 모두 오케이 맞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도표에서 찾아내라 이런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 2번에 속하는 그런 유형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서는 도표 속에서 비례관계 그리고 수치를 통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 이것이 답안 작성의 요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을병정의 주장이 어떤 부분에서 타당성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갑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A지역이 B지역보다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타당한 수리적 근거를 갖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이라고 말했던 만큼 그것의 비례식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개 속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접근 방법이 될 것이고, 일단 A지역에서 고용만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 제조업의 고용은 157, 그리고 서비스업의 고용은 167, 따라서 두 개를 합하게 된다면 324가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고용의 비율을 찾아본다면 75, 그리고 79, 55, 그리고 43, 이 4개를 합한 값이 될 것이고, 이 4개의 값은 252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324 중에서 252를 차지하는 만큼 0.78 퍼센테이지로 보면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B지역의 고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138 그리고 79, 이거 두 개를 합한 값인 217이 전체 값이 될 것이며, 이 지역의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을 보게 된다면 17 플러스 37 그리고 44 플러스 21에서 119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0.55, 즉 퍼센테이지로 치면 55%인 만큼 A지역의 그런 고용 비중이 높다, 이런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 측에서는 고용뿐 아니라 뭐까지 생산까지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보다 완결된 답안지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지역의 생산을 보게 된다면 전체 164 그리고 111 이 두 개를 합한 값인 275에서 57, 64, 39 그리고 34를 합한 194, 275분의 194의 값은 0.71, 즉 71% 정도가 된다면 B지역의 경우 359 플러스 42에서 401분의 18, 70, 16, 13 전체의 값인 117의 분자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값은 0.29, 즉 29%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에 있어서도 71%와 29%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를 답안에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을의 주장과 관련해서 B지역의 경제 규모가 A지역의 경제 규모보다 크다는 사실 또한 수리적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A지역과 B지역의 생산 규모가 바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의 숫자보다는 생산량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고, A지역의 경우 164 플러스 111에서 전체 총합은 27조 5천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B지역의 경우 359 플러스 42에서
40조 1천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B지역이 더 크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런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병의 주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부분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낮다 이 부분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도표를 찾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표 2를 이 근거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표 2에서는 전체 제조업을 100이라고 균등하게 놓았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실상이 어떤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차지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 제조업이 우리나라와 또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표 2를 토대로 그 답안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표 3에서는 한국을 100으로 놓고 각 항목별 생산성 현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표에서 한국과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를 먼저 비교를 하게 된다면 서비스업의 경우 100과 168, 음식 숙박업의 경우 244, 운수 130, 금융 160, 기타 서비스 128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가장 심한 것이 뭐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인 만큼 이것의 경쟁력이 가장 떨어진다. 이러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은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일본의 제조업 생산성보다 높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의 파악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도표 두 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표 3에서 미국과 일본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보게 된다면 미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일본보다 높다는 사실을 1단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표 2에서 보게 된다면 서비스업이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 작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이것은 각각 제조업을 뭐로 놓았을 때 100으로 놓았을 때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생산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생산성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이 미국이 어디를 일본을 눌렀는데 뭐와 비교해서 봤을 때 제조업을 분모로 놓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일본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분모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값이 미국보다 뭐하다는 사실을 작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일본의 제조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여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제조업과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미국의 서비스 생산성이 일본보다도 높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결국 제조업이 일본의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문항에 대한 답안 전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갑의 주장은 표 1의 A지역과 B지역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또는 생산의 합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A지역과 B지역의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78과 0.55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생산에서의 비중은 각각 0.71과 0.29이다. 계산 결과만 답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고용과 생산 모두에서 A지역이 B지역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을의 주장은 표 1의 지역별 생산 규모 비교로 뒷받침할 수 있다. A지역의 생산 규모는 27조 5천억인데 B지역은 40조 1천억이어서 역시 타당하게 될 것이고 병의 주장은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은 모든 부문의 서비스업에서 우리나라를 능가하지만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서 가장 큰 격차로 능가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이 부분의 생산성이 가장 낮다고 확인할 수 있고 정의 주장은 표 2와 3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다. 표 3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 일본보다 1.3배이며 표 2는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의 생산성도 미국이 일본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답안 전개를 하고 있고 이 표에서는
바로 주어진 주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서 어떠한 비례식의 계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답안 전개의 핵심적인 요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